오늘 아침에는 제가 잠자리에서 깨어나면서 갑작스럽게 그 손해봄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. 이 손해보고 있다 라는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? 라고 제 스스로를 탐색해 보니까 이건 내가 받는 것이 더 적구나 에서 시작되는 좀 흙탕물 같은 감정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흙탕물 같은 감정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받은 것이 더 적고 내가 준 것이 더 많기 때문에, 즉 내가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다 그런 감정이 또 거기서 파생되고, 또 그 서운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야? 라고 하면서 약간 작은 분노도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이 심리적으로 좀 깨림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를 가게 되었어요.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.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.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한테 자각이 왔어요. 받은 것이 많은데 인간은, 특히 저는 이게 받은 것은 다 까먹어 버리고 준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봤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스스로 그래도 난 좀 괜찮네, 이런 자각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답니다. 어찌 생각하면 좀 기특하잖아요. 그런 은혜를 깨닫고, 이게 이제 내가,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, 내가 준 것은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까먹어 버리고, 내가 받은 건 그게 정말 손톱 많은 것이든 또 큰 것이든 간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. 그래야만이 준 것은 까먹고 받은 것만 기억해야만이 이게 나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각설하고, 여러분 모두 다 이게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다들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또 특별히 이게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잉크를 이게 필기도구로 사용을 했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,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국민학교 때는 연필만 사용을 하다가 이게 중학교를 가게 되면 잉크와 펜을 사용하게 됐어요. 근데 그 펜을 쓴다는 게 우리가 영화에서도 자꾸 봤던 것처럼 굉장히 한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자긍심을 또 주는 도구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 책상에는 항상 한쪽에 잉크병이 놓여 있었죠. 펜은 항상 꽂혀져 있고. 그랬는데 이제 그 잉크병이 유리로 된 것이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또는 넘어지면 깨질 수도 있고 또 잉크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런 존재였잖아요. 그래서 그 잉크병에 스폰지를 넣어가지고 그 스폰지에 잉크가 잔뜩 머물러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이렇게 글씨를 쓰곤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요. 잉크와 관련돼서 누구나 다 뭐 책을 버렸던지 뭐 교복을 버렸던지 아니면 뭐 잉크병이 깨져가지고 뭐 교실 전체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난리가 났던 기억들이라든지 뭐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. 근데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좀 너무 시원오싹하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이야기여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은 굉장히 학창 시절을 개구장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네 가지 없는 장난꾸러기로 보내셨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도 그 장난꾸러기들이 한편으로는 창의적이고 순발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회에서 아주 뭐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하기엔 그러는데 뭐 사회에서 나름 개인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엮어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대요. 근데 이제 5교시는 점심을 먹고 나서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
사실 뭐 졸음이 오는 그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.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친구들이 전부 다 거의 졸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셨대요. 근데 이제 그때는,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거의 근데 그때는 뭐 반드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반장이 일어서서 뭐 차렷 경례, 뭐 선생님께 경례, 뭐 그렇게 하는 이게 예의가 있었잖아요. 그때 당시의 예의. 그래서 이제 반장 인사해, 그렇게 이제 수학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졸고 있던 반장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면서 그 자기 책상에 있던 잉크가 옆으로 흘러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잉크병이 깨졌는가 봐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차렷 선생님께 경례하고 있는데, 이제 선생님도 경례를 하고 학생들이 모두 다 경례를 하고 있는데, 이 문제의 개구장이 선생님이 반장 바로 뒤에 앉았었대요. 그래 보니까는 또 이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장난기가 팍 올라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, 잉크병이 깨진 잉크병에서 스펀지가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걸 살짝 주워가지고 차렷 경례하는 사이에, 남들은 경례하고 있는데 이게 장난꾸러기들은 그런 틈새를 노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잉크 그 스펀지를 반장 엉덩이 밑에다가 의자에다가 딱 놔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반장이 차렷 경례를 하고 졸다가 차렷 경례를 엉겁결에 하고 나서 뭐 당연히 털썩 주저앉았겠죠. 근데 그 털썩 주저앉는 순간, 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얇은 하복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그 어떤 시원함이라고 해야 되나, 오싹함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뭐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잉크 스펀지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어땠겠어요.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이 뒤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친구들은 깔깔댈 수도 없고 이제 서로 막 크크크크크크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장난을 하면 정말 거의 학폭 사건으로 비화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정도는 용인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난을 했는데, 그 뒤가 또 궁금하잖아요. 어떻게 됐을까. 근데 아무도 이분이, 그러니까 바로 뒤에 앉은 친구가 그걸 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잖아요.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또 네가 그랬지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시치미를 뚝 떼면 그렇게 몰아붙이는 반장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상황은 종료가 됐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잉크가 참 필요한 도구이긴 했지만 그 잉크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얀 교복에 묻어서 난리를 치는 경우 있었고, 또 이게 펜에 너무 많이 잉크가 묻으면 이렇게 뿌린다는 게 앞 친구에게 뿌려져 가지고 뭐 얼굴에도 묻고 팔에도 묻고 뭐 그런 사건들이 다들 있었거든요.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사실은 추억을 하나씩 꺼내서 뭐 씹어도 먹고 팔아도 먹고 나눠도 먹고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잉크에 관한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. 이 잉크에 관한 추억들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또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는 좋아요라든지 구독을 눌러주시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저에게 도움이 된답니다. 자, 오늘은 미니샘의 추억팔이 잉크 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